어르신들과 함께 통신 서비스 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명의 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예도용이란 무엇인가? 명예도용이란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내 명의를 빌려줘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명예도용 피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나에게 지인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내가 명의를 빌려줘서 이 명의를 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일차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내 명의를 도용하게 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내 주민등록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제3자가 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함으로 피해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보이스피싱이란 이 전화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서 가끔씩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얘기를 종종 접하게 되지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본인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름이 무엇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달라. 그리고 집 주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내 개인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주거나 받거나 보내거나 하는 것을 전화로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전화를 해서 돈을 주겠다 받겠다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를 해서 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은 이건 사기라고 보시고 절대로 거기서 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화해서 아들 아니면 딸이 친한 친구한테 사채를 쓰는데 보증을 섰다. 근데 이 사채를 쓴 친구가 도망을 가게 돼서 보증을 섰던 아드님이나 따님이 이것을 갚아야만 된다. 만약 이걸 갚지 않게 되면 아드님이나 따님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급해지죠. 깜짝 놀라서 앞뒤 계산 없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만약에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오로지 그 생각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이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정보를 주게 되고 그들이 돈을 요구하게 되면 돈도 건네주게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절하기가 어려우면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스무스 피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